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만공사 항만 R&D 실장 연정음입니다.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요. 행사 시간에 쫓겨서 많은 설명을 못 드리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받은 내용이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관 협업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한경영학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산학협력 사업의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고 경영자,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의 마인드가 산학연관의 협력 사업을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 이 훌륭한 상을 주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을 하기 굉장히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부산항 및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산항은 잘 아시죠? 저희 BTS 분들이 또 엑스포 띄운다고 많이 공연도 하시고 했고, 저는 항상 이제 밖에 가서 발표를 하면 부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돌아와요 부산항에, 두 번째가 해운대, 세 번째가 갈매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크게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쭉 가면요, 부산항 북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가 감천항입니다. 수산물의 최대 기지고요. 제일 마지막 왼쪽 편에 있는 게 부산 신항이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2030년까지 저희가 45개 선적을 개발할 석헌 진해 신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항은 일제 시대 때부터 지어져 가지고요, 계속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항만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현재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해양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 엑스포의 핵심 개최지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항은 최첨단 무인 자동화 하역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성장하는 그런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항에게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국내 1위의 항만입니다. 반올림에서 한 76% 정도를 수출입 화물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적 화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동량은 세계 7위.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항만들이 거의 중국 항만과 싱가포르 항밖에 없는데요. 아시아 한국에서는 우리 부산항이 가장 유일합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전기 컨테이너 선사의 노선이 287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150여 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부산항에 어떤 화물을 갖다 놓더라도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항의 허방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부산항만공사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항만공사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는 기존의 항만이 공공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방식과 그다음에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접목해서 설립된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05년에 이제 인천항만공사, 그다음에 그 뒤로 울산, 여수광양 이렇게 설립이 돼서 항만공사 쪽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막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시면 자산은 한 7.5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한 3,5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조직은 3본부, 2사업단, 23개 부서에 2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림화된 조직인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그 경영전략 체계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전략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비전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방만이 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체 물동량이 3,200만 개.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그 소상소감하실 때 2,200만 개 컨테이너를 줄을 세우면 지구를 한 2바퀴 반 정도 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200만 개면 3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항만 연간 산업이 2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KESG를 최고 등급으로 받는 게 저희 2030년의 꿈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경영지수 S등급을 받는 게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2020년도 주요 경영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국민건영회에서 실시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을 했고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기업 부문의 1위,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 시스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 경영을 실현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투명 경영 자체가 여러 가지 대회 수상으로 또 이어지게 됐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저희를 평가를 해서 많은 상들을 주셨고, 아마 최대의 상을 수상하지 않았을까, 전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항공공사의 산학연구원 협력 플랫폼 우수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술들이 확산이 되면서 항만 분야나 물류 분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항만들을 비교를 해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수직 라인은 물동량 규모고요. 그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거는 선진화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 수준입니다. 저희 부산항공공사가 주 화살표 있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물동량은 상당히 싱가포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있으나 선진 기술들이 도입된 수준은 다른 항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산학연구원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 정말 많은 미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와 연구계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스마트 항만 그 패턴에 맞춰서 자체적인 스마트 항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2030년까지 세계 3위권 스마트 항만으로 되어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2025년까지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기본적이거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현장에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SMART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부분, 그다음에 건설 유지보수 선진화,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등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전략을 수립해서 단위 사업을 약 110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경영 저희 목표가 스마트 항만이 되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 항만이 되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항만이 되는 것, 안전한 항만이 된다는 네 가지의 경영 전략 목표와 연동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희 BP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산업계 쪽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신규 시장이나 아니면 기존 시장을 확대해달라.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업 혼자 하기 힘드니 부산항공사가 좀 도와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한 기업이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부산항공공사가 좀 인증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학계나 연구계는 공동 연구나 기술 개발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학생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항만 분야가 이론만 가지고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장과 실무는 어느 정도 겸비를 해야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요구가 있고요. 요즘은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유인으로 했던 작업이 무인 자동화로 바뀌고 디지털화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일자리를 계속 저희는 이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계속 늘려가고 유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환 교육, 직무 전환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9가지 사업은 사실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산학연에 있어서 협력되는 쪽에 가장 우수한 사업만 9개만 뽑아왔고요. 산업혁신운동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확산 사업이라든지 체인 포털 사업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9가지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만 크레인 제작을 할 때 국내 중공업으로 제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항만이고 신항 밑에 주황색은 2006년도에 이후로 이제 지어진 항만인데 외국산 크레인의 점유율을 보면 신항은 거의 100%입니다. 북한은 뭐 47개 중에 5개만 지금 외산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공업들이 신조선에만 매달리고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사들이 장비를 발주할 때 가격만 우선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가 중국산이나 유럽산 크레인만 들어와서 우리 중공업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 2-5단계 터미널에 총 55기의 크레인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반올림에서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국내 중공업으로 제한 발주를 해서 했고 그게 이제 경제 효과를 추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 그래프가 좀 틀렸는데 약 한 1조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6,417억 정도 발생하고 부가가치 2천억, 취업 유발이나 생산 유발, 그다음에 크레인이 한번 도입이 되면 20년에서 25년을 쓰거든요. 그럼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 비용이 거의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항만을 개발을 하면 국내 중공업에다 제한 발주를 해주는 형태로 가서 국내 중공업들 시장을 지켜주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크레인 쪽이 발주가 안 되면 이제 크레인을 제작하는 팀 자체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직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또 무인 자동화에 대한 기술도 해주고요. 크레인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레인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사실은 한 50%에서 60% 정도는 다 외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뭐
그 드라이브라든지 그다음 PLC 같은 경우가 미국에 있는 ABB나 유럽에 있는 지멘스 걸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술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기부의 민간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 개발이 되고 나면 제가 공동 특허를 통해서 부산항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건에서 한 117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항만 쪽의 디지털 전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구현이 된 건데, 요 같은 부분은 부산시, 그다음에 과기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이제 HMM, 현대상선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관과 그다음에 산업계와 연구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최초의 사례고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구현된 모습입니다. 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은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가상 터미널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작업, 미래에 할 작업을 최적화를 해서 돌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일 우수한 기업이 프랑스 다소그룹입니다. 처음에 그걸 하다가 국산화로 해서 우리 유니티하고 정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이걸 이용해서 국산화를 했지만, 하단에 있는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 기술이 없어서 독일의 최초권 사업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전체 기술이 국산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학연구원 협업할 때 연구 개발을 할 때 항만 자체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의 장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만은 국가 보안 가등급입니다. 1등급이라서 공항하고 똑같이 해서 일반인들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시면 보안 쪽이라든지 안전 쪽,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나 무인 쪽까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미래 신수송수단 및 에너지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그 R&D 과제의 성공률은 사실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저기 연구재단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 안 날 때 이게 사업을 왜 했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술은 실패를 할지언정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 투자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신수송수단 개발이라든지 압력 발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전기 에너지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도와드리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원하는 게 자기네 우수한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인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해운이나 항만 쪽에는 성급 인증이 유일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ISO 인증해서 경영 인증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시 산하의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한국석유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위부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월드 엑셀런스 부산. 그래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뭐 선용품이나 선박 수리나 선박 관리업을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해외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업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부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개 정도 업체를 발굴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 계속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그 재직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증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어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원스타에서 포스타까지 이렇게 나눠놓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뭐 세계 업종뿐만 아니라 저희 부산항에는 한 100여 개 정도 업종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주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R&D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항만 쪽에 특화된 창업센터를 작년도에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기업 공간이 있는데 9개 기업 정도 저희가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는 창업 스타트업 센터를 지을 때는 항만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생각에 틀렸더라고요. 이 스타트업 센터는 부산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현장 가서 기술 테스트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부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사를 만나가지고 자기네 기술 설명하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역 바로 뒤에, 오늘도 뭐 제가 그쪽에 있다가 잠깐 왔는데요. 부산역 플랫폼까지 가는데 3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간과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 센터는 저희 부산항공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해운 쪽은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국가 공기업이 예산을 펀딩을 하고요. 부산광역시가 또 예산을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민간 사단법인에서 이 창업이나 교육, 컨설팅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학은 아니네요.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좋은 형태고요. 제가 작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입주 전과 그다음에 입주 후를 비교해봤더니 가장 높게 성장을 한 게 이 R&D 수주액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 한 300% 이상 성장이 됐고 그다음에 고객 유치하는 게 한 2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1차년도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성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스타트업 공간들을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 전용으로 해서 해외 물류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테르담 물류센터 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부산항을 이용한다는 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어떤 물류 네트워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항 내에서만 시설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다가 또 물류 시설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수익 다변화적인 목적으로도 제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문 인력 양성 부분과 재취업 교육 부분인데요. 지역에 있는 어떤 인재 양성 전문기관에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있는 대학원생, 석박사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과제를 매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드리고 있어서 항만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마 부산항공공사 홈페이지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바뀌면서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전환 교육 같은 부분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맞춰서 뭐 가상현실 같은 부분에 요즘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기준과 2030년 쪽에 세계 3위권 스마트 항만을 도약하는 쪽으로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현재 부산항의 어떤 크레인 시장 규모가 2.5조 원이라면 국내 2030년도에는 국내와 해외 다 합쳐서 한 20조 원 이상으로 좀 확대시키는 게 저의 목표고요. 뭐 기술 개발 지원 건수나 특허 건수도 작게는 3배, 좀 많게는 10배 이상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산, 학, 연 그리고 저희 부산항공공사가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